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 동안 전국의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 정작 심각한 건 차량이 아니라 항만을 드나드는 대형 선박들인데요. 부산의 초미세먼지 절반 이상이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만한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 겨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전국 특광역시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간 부산시와 산하공공기관의 지원 차량,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두고 나온 갑작스런 정부 발표에 부산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특히 부산은 차량보다 선박들이 뿜어내는 초미세먼지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이 배출하는 황산화물은 승용차 5천만 대, 초미세먼지는 화물차 50만 대와 맞먹습니다. 해양 쪽이 저감 대책이 완전 수립돼야지 부산은 이렇게 해가려 효과가 있을 건데 저희는 아니고 서울에는 이제 차가 많으니까 그쪽부터 이제 손을 보다 보니까. 대형 선박들이 입항할 때 엔진을 끄고 전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산항 각 부두에는 현재 전력 공급 장치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를 강제할 법 규정도, 선박이 뿜어내는 미세먼지를 단속할 권한도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국가 항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우려하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 특성에 맞춘 근본 대책에는 눈을 감은 채 수도권 중심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묵묵히 시행해야 하는 부산시. 올겨울도 부산 시민들의 유일한 미세먼지 대책은 바닷바람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지난달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슈퍼보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초대형 요트를 유치하는 것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안대교 주변 해상에서 목격된 초대형 요트입니다. 러시아 억만장자 안드레이 멜리첸코가 소유한 슈퍼요트 A로 백값만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요트는 보통 한 달에만 1억 원 이상을 소비하기 때문에 초대형 요트의 유치가 지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소비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경제 분명히 그 이득이 있다는 거는 그 이득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주변국에 정박한 40m 이상의 초대형 요트들이 부산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수요가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산을 찾았던 슈퍼요트 A는 정박할 곳조차 찾지 못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을 잠시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부산 지역 마리나 시설 가운데 수용 규모가 가장 큰 건 수영만 요트 경기장입니다. 하지만 정박 가능한 요트 길이는 12m 정도로 길이가 119m인 슈퍼요트 A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향후 지어질 북항 마리나도 현재 설계에 따르면 최대 24m 길이의 배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배들이 차후에 왔었을 때 좀 원활하게 이게 접안이 되고 그 묘박이 되게끔 하는 게 하나의 또 과제이고 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요트 수리소, 주유시설 등 각종 인프라도 앞으로 갖춰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전국을 흠뻑 적신 비가 그치고 이제는 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10도에 머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나 내일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립니다. 부산은 낮 동안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눈이 날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0도, 울산은 8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절기 대설이 있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많이 추워져서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날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오후 3시 30분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앞에 서 있습니다. 부산 지역 15개소, 전국 440개소에 설치된 모금 장소에서 자선냄비와 온라인 모금 등으로 2억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에 들어갑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제8대 총장 취임식이 오후 2시 한국해양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시장과 학생,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8대 총장이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에서 경남 서부 연안의 해저 재질이 대부분 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년엔 경남 동부 구간을 조사합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남해군과 통영시 사량도, 고성군의 연안해역 재질을 조사했습니다. 남해군 동부 연안해역은 86.9%가 뻘로 나타났고 안반과 모래, 자갈 순으로 분포했습니다. 남해군 서쪽 해안은 안반과 자갈 재질이 우세했지만 남해군 동쪽은 은모래 해수욕장을 따라 모래가 분포했습니다. 남해 상주 은모래 비치 앞바다는 동쪽의 안반지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뻘로 덮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욕장 바깥 승치도 부근과 삼여도와 목도 사이에 모래 재질이 보입니다. 고성 공룡 발자국 화석지 주변과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는 자갈층이 확인됩니다. 사량도 부근과 고성군 자란만 해역은 전체적으로 뻘 재질로 덮여 있습니다. 연안해역 재질 분포도는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해 하늘에서 바닷속을 촬영한 것으로 해양 방제와 정박지 선정, 케이블 매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인공호초 심으시는 거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해양 방제 쪽으로 연락이 좀 많이 오시고요. 해경 방제 쪽으로는 이제 매년 이제 관할 해경 쪽으로는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립해양조사원 연구에서 서해안은 주로 뻘과 모래가, 동해안은 모래와 안반이, 남해안은 뻘이 많았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내년에는 경남 동부와 부산을 끝으로 연안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전문 기술 분야에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기술계의 고시로 불리는 기술사 검정 시험인데요. 최근 부산교통공사 이용 과장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생 인터뷰 현지호 기자입니다. 최근 철도 차량 기술사 자격을 얻은 부산교통공사 이용 과장. 수만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는 철도 차량의 특성 때문에 이 자격증은 44개 산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철도 차량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103명. 부산교통공사에는 퇴직자 2명을 포함해 단 4명뿐입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만에 합격을 했고요. 면접은 4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준비하면서 좀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나중에 추후에 기술사의 활동을 하면서 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취감보단 책임감이 먼저 떠오른다는 신입 철도 차량 기술사 이용 과장. 철도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쓰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입니다. 노인들이나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까지 같이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은 더 클 수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또 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도 차량 입장에서는 정시에 안전하게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17차례 헌혈을 하면서 헌혈 왕으로 불리고 있는 이용 과장.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남다른 희생 정신도 한몫했습니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 헌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헌혈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해야죠. 마지막 한마디를 묻자 그는 도시철도 운행에 있어 안전이란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데요. 제가 철도차량 기술사가 된 만큼 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과 또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철도차량 기술사가 되었으니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서 부산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며 부산항 신항에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고질적인 항운노조의 취업장사 폐단을 끊지 못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직접 취업 관련 거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의 홈경기에서 85대 77로 이겼습니다. KT는 3쿼터까지 53대 61로 끌려갔지만 4쿼터 양홍석의 석점슛과 자유투, 멀린스의 석점포로 순식간에 한 점 차를 만들었고 접전 상황에서 75대 74로 앞서다 종료 2분 47초 전에 석점포를 꽂아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2연승의 KT는 8승 9패를 기록해 단독 8위에서 서울 삼성과 함께 공동 6위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중국 산둥성 당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어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시와 산둥성 경제사절단은 어제 저녁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 경제교류 행사를 열고 경제협력 확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부산은행도 칭다오 공상은행과 7억 위안 규모의 여신 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뇨병 전문가들이 모여 의학연구 성과 등을 발표하는 국제당뇨병연맹 총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백스코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170개국을 대표하는 만여 명의 당뇨학회와 협회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180여 개 회의와 전시회 등이 진행됩니다. 오는 4일 최첨단 기술회의에는 삼성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대거 참가해 당뇨병 치료에 관한 신기술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총회 기간 국제당뇨산업전을 열고 부산 지역 우수식품 의료관광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시민단체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 등은 오는 7일 오후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하는 부울경 시도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에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김해 신공항 검증 업무를 이관받았지만 아직 검증단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9일간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2019 인권주간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기획전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자 한종선 작가의 그림 20석점과 형제복지원 복원 모형 등이 전시됩니다.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참여 작가들이 모여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불황아 수용시설로 이 안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살인 등 인권 유린이 벌어져 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부산시의 2019년 구군 일자리 창출 실적평가에서 사상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상에는 금정구와 남구, 장려상에는 사하구와 영도구, 부산 진구가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5천만 원, 우수상은 각각 3천만 원, 장려상은 각각 2천만 원이 수여되며
우수기관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도 주어집니다. 시상식은 오늘 오전 부산시 직원 정례 조례에서 이루어집니다.